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건축학과에 지원하게 된 정재욱입니다. 자, 오른쪽에 앉은 학생부터 자기소개해 봅시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느라 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옥상에 올라가는 일, 그리고 현관문 문턱이 높아 현관문에 올라가는 일 하실 때마다 저희 부축이 필요했고,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꼭 맞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기에 건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지원한 김동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갖게 되었던 모형집 만들기나 프라모델 제작 등을 통해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성격인 한 번 한 일에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기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제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그런 성격을 통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공학 분야에 있는 다리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다리나 도로 등을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그런 제 성격과 맞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여서 토목공학과에 지원하겠습니다. 자, 정재욱 학생. 네. 최근에 실내 건축물의 실내 디자인 트렌드 한 가지가 있다면? 요즘 많이 아파트나 주택에 꾸미는 실내 정원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좀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정원은 식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며 더 좋은 실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남 학생. 네. 같은 질문 해주세요. 건축 분야세요. 뭐라는데? 실내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자,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의 차이점이 뭐죠? 토목공학은 사람들을 위해 개발, 개수 및 발전을 하는 공학의 기술이고요. 건축공학은 건축가들의 설계와 도면을 바탕으로 건물을 짓는 기술을 손재욱 학생. 네. 토목공학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로나 그 국토를 대상으로 건축공학보다 스케일이 좀 더 큰 부분을 관리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건축공학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도시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정재욱 학생 먼저 얘기해 보세요. 도시는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시공원이 공기를 정화해주는 역할도 하고, 먼지 등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남 학생. 저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고, 평소 건물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곳이거든요. 김경남 학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곳은 거주 여건이 안 좋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나라에 개발할 수 있는 땅 한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땅에 더 많은 주택들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땅에 높게 아파트를 쌓아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혁 쌤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우리 토목물들은 조건을 좀 갖춰야 되겠는데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재혁 학생부터 얘기해보세요. 난방이나 에어컨 등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전기를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지붕에 놓는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만드는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하면서 전기를 줄일 수 있으면 환경을 좀 더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남 쌤. 도로가 미끄러짐 같은 것이 일어날 때 그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용으로 도로에 어떤 미끄럼 방지용으로 깔아놓거나 날이 건조해지면 도로가 갈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 김경남 쌤, 친환경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정재혁 학생, 친환경 건설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친환경 건설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고장에 나오는 그곳에 나오는 건축 자재를 많이 이용하면 그나마 운반하면서 일으키는 공기 오염이나 많은 건축 자재의 나쁜 오염물질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건축 자재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대하여 건축 또는 토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재혁 학생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소외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남 학생은? 노인들이 편하게 걷기 위해 길에 계단 같은 것을 만들 때도 좀 폭이 넓게 노인들이 편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학생 다 스마트폰 쓰죠? 네. 정재혁 학생,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는 효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효과는 제가 모르는 것이나 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남 학생은? 저도 정적 학생과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평소에 TV를 보지 못할 때나 그럴 때 핸드폰으로 날씨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날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김경남 학생은 사용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제도가 폐지되지 않아야 된다. 그 이유는 사용을 당할 만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인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정재혁 교수님. 저는 사용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더
전보다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정재혁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입니다. 통행하는 우행자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킨다는, 교통 신호등이나 그런 것을 지킨다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남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길을 걷다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된다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한 일이 있거나 다른 일이 생긴다면 그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 김경남 선생님 봉사활동 해본 적 있나요? 저는 교내 봉사활동에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에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교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저는 그 봉사활동을 친구들과 같이 끝내므로써 뿌듯함을 느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재욱 박사님요? 저는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사과 마라톤 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를 저르신 사람이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것을 보고 저도 그 사람처럼 뭔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거기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김경남 학생.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친구와 관계에서 서로 믿지 못하면 금방 다툼이 일어나기도 쉽고 서로 갈라지기 쉽기 때문에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재욱 박사님. 저는 친구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안 좋은, 마음에 드는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제때 말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다 두면 친구가 또 그런 잘못이 그 친구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는 행동인지를 모르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친구 간의 사이도 안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구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학생? 네. 많이 떨리죠? 네. 좀 전에 김경남 학생이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한 질문의 대답이었는데 기억력이 그렇게 짧은 건가요?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생각했다 보니까 김영란 학생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핸드폰이 아이폰과 삼성 휴대폰입니다. 삼성 휴대폰이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성 휴대폰은 다른 회사의 휴대폰보다 AS 시설이 좀 더 다른 회사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각 시마다 AS 센터가 구비되어서 쉽게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가장 삼성 휴대폰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디자인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은 삼성 휴대폰이 잘 팔리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아이폰도
김경남 학생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제대로 안전하게 짓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재욱 학생은요?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더욱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재욱 학생, 21세기가 요구하는 건축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건축에 사고가 났을 때 요즘 세월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남 학생 먼저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질문이 어려웠나? 이제 둘 다 똑같이 대답을 못하네. 자, 정재욱 학생. 네, 바다 한가운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석유를 개발하는 곳에도 바다 한가운데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도와 잦은 해일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남 학생은요? 저는 지을 수는 있지만 거기 바다 한가운데 짓는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생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면접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김경남 학생부터 얘기해주세요. 지금 면접실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다음 학생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학생. 죄송합니다. 김경남 학생과 면접을 하게 되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